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송나라 송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광인은 송의 2대 황제 송태조 조광인의 동생입니다. 본명은 조광의였으나 행인 태조가 황제가 되자 광의 한자를 바꿨습니다. 즉위 후에는 경으로 고쳤습니다. 즉위 과정과 연인 친족 속청은 흡수라듯 상당한 문짐이 있습니다. 이후 나라를 제법 괜찮게 다스려 고대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978년 5월 한복을 받고 다음에 북한을 멸망시켜 5대 십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전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송태정은 939년 호당의 근군 장군이었던 조홍과 두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조광의이고 동복형으로는 조광제, 조광년, 후에 송나라 태조이 있고 또 동복동생 또는 이기복동생으로는 조광리와 조광천이 있었습니다. 조광제, 조광천은 송나라가 들어서기 이전에 여절을 했습니다. 사실상 차남의 처음에 어머니 두씨가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주는 것을 받고 임신했다고 하며 저 강이가 되는 날밤 붉은 꽃이 핀 날밤에 붉은 기운이 쏟아올라 골목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1930년 진계의 변에 가담하였을 때 형 조광묘를 설득하여 호주 공제에게 양해를 받고 송나라 건국을 하였습니다. 이후 진흥에 봉이 쳐서 개봉 부분에 등에 임명됐습니다. 제1차 대가란 전쟁에 이른 송태종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정문이 필요감이 쌓인 상태에서 영경 지역을 공개하는 것이 무리라고 대부분 장수가 반대하였습니다. 영경 정문을 통해 본인이 위험을 과시하고픈 욕심이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송태정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무리수를 뒀다는 점입니다. 송태정은 여전히 통수권자로서 권위에 집착해 통수체계의 일사불란한 수행만 강조할 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유능한 장수보다는 순작하는 장수를 손해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후원 포상을 드려 사실상 장수를 매수하는 과도한 대우를 남발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경 지역의 지휘관에게는 해외 무역 독점권을 배려하는 가명 협박 등 재량권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인 사기와 전투라고 몰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송태정의 개인적 자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도모할 필요도 없지만 그가 비성성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것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황제 계승의 정통성 여부는 통치자의 각종 정치적 입장과 정책 결정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형을 사유했다는 표현의 여론이 회등한 가운데 즉위한 송태정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70년 송태조 조광이 죽던 날밤 동생차 조광희가 태조 침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이 방문 밖에서 바라보니 누군가 도끼를 땅바닥에 찍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외치는 게 촛불 그림자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진앙 조광아기가 나와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남 조덕서가 지가리다. 자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린 아들을 황제로 삼으면 후조 공주처럼 나라를 일가롭다. 아우가 제의를 물러받으라 하고 하면서 내가 사양했더니 형님이 도끼로 나를 이어하여 어쩔 수 없이 제의를 받게 됐다고 했다. 형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주장하며 제의에 올랐다. 이 고사를 촛불 그림자 도끼 서르는 뜻의 초경부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보고 신하던 태조가 아니라 태종이 도끼를 들고 형을 위협해 제의를 찬탈했다고 믿었다. 이게 두 형제가 서로 나무 담아서 촛불이 그림자만 하던 누군지 권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태조의 장남 조덕서에게는 그냥 오히려 한장대라는 점이 의심의 근원이다. 또한 태조 말기 태조와 태종은 일부 사안에서 갈등 관계에 있었다. 사치 통감 7권에 따르면 송나라의 수도를 결정하는 문제 태조는 처음에는 낙양 그 다음에는 장안을 수도로 추진하였지만 당시 개봉부 부인했던 진앙 조광아기는 개봉을 주장했다. 결국 황제인 태조가 아닌 조광아기의 뜻이 관철됐다. 조광아기가 개봉에 자신의 시력을 두고 있었기에 반대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덕서는 결국 제의를 물린다는 태종의 의심을 받고 자살했다. 그 외에도 송태종은 금계지명을 언급하고 있다. 송태조 조광년과 태종 조광의 어머니인 태호도씨가 960년에 임명할 때 아들들을 불러서 조광년에게 물었다고 한다. 강산을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의 조광이 조상님이 보고하신 덕분이라고 하였다. 또 태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그것은 주 세정이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기 때문에 실수를 나라를 잃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광년이 어린 아들이 아닌 장사관 동생 조광에게 항의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동생 조광에게 항의를 개성시키고 조광민은 다시 조광민의 아들 또 조덕서에게 제의를 물려줘야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 두 태우의 말에 조광민과 조광이 모두 이에 동해의 이 내용을 기록하여 금계에 넣어 보관했다고 한다. 이를 금계지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어머니 대상이다. 먼저 논란 속에 즉위한 조광이가 금계지명을 공개한 것은 항의에 오르고도 5년이 지난 후였다. 금계지명이 처음부터 있었다 하는데 왜 진즉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태호가 사망했던 911년 당시 조광년은 고작 34세였다. 장남인 조덕서는 이미 10살을 정도였다. 30대 중반밖에 안 된 조광이 조덕서가 장성하기 전에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이루었다. 실제로 조광이 사망할 당시 조덕서는 이미 26세의 허헐 장부였다. 어린 아들을 황제로 삼으며 운운하는 말 자체가 믿을 수 없다. 임명 직전에 있던 후지 세종의 7살째 아들이었던 시청원에게 제의를 물려준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흑계선 태종의 태조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송사 전공자들은 태종의 정권 장악이 명백한 찬탈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다. 송태종 조광이가 죽였을 때 송나라는 정권이 고작 17년 되었다. 따라서 태종은 새로운 부부를 밝히고
형조공이 미쳐 원사지 모든 통일 사고를 추진하게 된다. 그는 조서를 내려 신하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정사를 말하고 명을 내렸다. 자신과 상자라는 자들과는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거쳐서 존신들의 의견을 듣고 진언하게 되었다. 올라 백성들의 이로움과 변변히 희정이 듣고 시를 들으면서 상사여 정하되 승공이 없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다. 송태정은 과거제 정비에 힘을 쏟았으며 과거 거인들 직접 시험했던 방법을 본받아서 희재를 내고 진사와 뒤의 제권을 복사하였다. 따라서 977년에는 일과에서 무려 500명이 합격해서 유례없는 인원이 선물되기도 하였다. 이때 태종은 자신이 시종들에게 지원 박시한 인재를 시험에서 선발하되 15이 뽑히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을 정치 도구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또 981년에 자견을 설치하여 성참관으로서 외지에서 임기하다가 돌아온 신하들을 모두 자견론에서 시험 성적 인품에 따라 중소상에서 빠진 인원을 고려하여 임명케 하였다. 대장은 모든 권리 시험의 임명과 시에서에 관여하였다. 991년 대리시 형부 관리들이 마음대로 법률을 운영하고 판결하는 것을 막고자 시명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판결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였기로 하였다. 휴 대리시와 형부로 넘겨 검토케 하고 황제에게 보고케 하였다. 그리고 이러고 황제가 다시 심형원에 검토한 것을 넘겨 상세히 시민에게 한 뒤 황제의 제기를 거쳐 중서성으로 넘기게 하였다. 원래 판결이 받아갈 경우에는 재성이 이를 상립케 하고 다른 너는 하나 결정케 하였다. 이 조치들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제3의 권한들을 황제가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해왕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등문고를 설치하였다. 이를 백성이 두드리면 태종이 직접 이를 듣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수도로 압송된 죄인들은 황제가 직접 심을했다. 실제로 953년 경기 지역의 농민 모해라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신문고를 두드리자 태종이 이를 듣고 직접 돼지값을 물어주기도 했다. 태종은 이때 재성과 신하들에게 짐이 이런 사소한 일도 직접 한다. 옷을 잃지만 이 마음으로 천하에 임하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태종은 제22년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다. 종종 재무대 일을 하느라 정신까지 그러기도 했다. 원래 정사에 매지는데 판기가 되는 사냥과 출사의 사냥과 연애를 삼갔는데 매를 잡는 개들을 풀어주고 사냥을 하지 않았다. 반면 태종은 저녁에도 늘 책을 읽었고 가족들이 그전 동서궁에서의 유혹들을 피했다고 한다. 바닥을 사려두고 전국 각지에서 고수들을 직접 처형하는 등 바닥을 조가했다고 한다. 송나라 태조 조광년 때 964년 요청지라고 할 수 있는 호국성의 경남 지방을 합병하였다. 뒤이어 965년은 후촉을 병합하였다. 971년은 남한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975년에 십국 중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남단까지 멸망시켜버렸다. 그리고 975년 십국 중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세력까지 모조리 통합했다. 따라서 이미 송태조 생전에 넘은 건 송나라
북쪽에 있는 부관이었다. 남쪽이 2005월 정도였다. 태종은 후지 때부터 이혼 통일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먼저 978년에 항주 지방에 있는 5월은 군주 전홍숙이 스스로 나라를 들어 바치면서 멸망하였다. 이에 태종은 전홍숙을 해해 국왕에 보호하고 수도 개봉으로 보내 안락한 생활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에 1년 뒤 979년에 지영이 하마가 가랑과 인접에 있는 부관을 공격하여 멸망시켜버렸다. 이때 부관은 가난하게 구원군을 요청하였고 연하라가 이에 응답하여 지원군을 보냈지만 이제 부관 방어군이 송나라군에게 맞서기 위한 전략이 완성되기 전에 송나라군은 그런 후원군이 방해없이 부관을 멸망시키고 당나라 멸망 후의 70년 만에 5대 19 시대를 정식시켜버렸다. 감속성이 있었던 기의 철도섬은 사실상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는 지형적으로 주변의 사막이나 황야 등이 많아 여러 인적들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을 수용 못했지만 그래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철도 사직을 수행하고 종주권을 확인한 등 송나라는 이곳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여김사 반쯤 복수시켰다. 정치적으로는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후진은 거목자였던 석경당이 가난에게 후당 공격 지원의 결과로 바친 연령 16주 오늘 베징과 말리 장성 사이의 부분의 수본 이후 올해 5대 성왕녀들이 수본 사업이었다. 심지어 이후 벌어지는 장강의 변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을 정도로 송토정에도 김영숙 등 현실적인 이유까지 포함하여 연은 16주는 반드시 찾아야 할 지역이었다. 태종이 979년 5월 태흥 흥국 4년 대대적으로 편찬해 병상은 원정군은 거란을 계속 몰아붙여 거란이 한때 연은 16주를 포기도 고려할 정도다. 그러나 희와 장군들이 송태종의 작전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행동하다가 기구관에서 연달에 탈려가 말았다. 태종은 송나라 원정군을 처음에는 도저히 주의성을 탄압했지만 남경 베이징 공략에 실패하였다. 태종 본인도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하였다. 게다가 태종이 전쟁에서 사망했던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진대 특진 격으로 수도 개봉에서는 무주 공선이 태물가로 적과 조덕수를 옹립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태종은 연은 16주 수복전을 계속 지속했지만 결국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태평항구 4년 979년 태종은 부관을 평정한 뒤 관이 직접 대군을 편성하여 연나라 전쟁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송나라는 크게 패하였다. 태종은 다리 화살을 막는 부상을 입은 채 나이가 큰 수레길을 타고 개봉으로 돌아왔다. 이때 태조 조광년의 상당자 태종의 조카인 인왕 조덕선은 화가 나 있는 태종에게 왜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태종이 말했다. 그러면 네가 황제요. 얼굴은 그렇게 하라며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냈다. 이렇게 태종에게 뇌물을 산 조덕선은 궁에서 돌아온 뒤 불과 29의 나이에 자기를 했다. 얼마 뒤 조덕서의 자살 소식을 들은 태종은 조덕서의 의를 안고 멍청한 여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대성 통보했다고 한다. 조덕서가 죽고 2년 후 태조의 또 다른 아들이자 조덕서의 동생인 진강해왕 조덕왕이 혈기 왕상은 20의 나이에 밥을 먹고 잠을 자던 중에 죽고 말았다. 이로써 태조 조광렬의 아들 중 태종 조광의 제위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이 됐던 두 황제가 모두 죽고 말았다.
태정이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제의를 물려주기 이는 여전히 불안했다. 태정이 조카들을 제치고 즐겼던 명분이 근거 지명 때문이다. 만약 모친 두태우가 아들들을 모아놓고 말한 대로 한다면 태정의 뒤를 행제성서 원칙에 따라서 동생 부동 조정비가 이어야 하였다. 조홍우가 두항우 사이에서 947년에 태어난 조정비의 원래 이름은 광미였다. 하지만 그는 큰형 조광명이 형제가 된 뒤 작은형 조광우와 마찬가지로 비하의 이름을 빛날 광자로 바꿨다. 작은형이 즉위하자 다시 비하의 정미로 바뀌었다. 그는 작은형 조광우가 즉위한 뒤 개봉면에 임명되고 조에서 회의할 때 형태정에 의해 앞에 배치되는데 황제의 동생 이성으로 대접을 받다. 따라서 조에서는 태조태정의 아들들이 황제라고 불리고 있고 두항우가 만들어줬다는 제2계승 원칙 때문에 개병이 된 조정비가 허계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한 이는 낭설했다. 태평 한국 7년 982년 태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인식되던 동생 조정비가 숙청되었다. 3월 조정비를 조정해서 태종의 신복들인 시우석 왕현에 의해 황제의 동생인 조정비가 반란을 깨한다는 내용의 모함을 받아 개봉전에서 발집되고 세경유서로 적혀졌다. 이어 4월 제3조보가 다시 조정비가 모방을 깨한다고 태종에게 추청하였다. 태종은 조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내렸다. 5월 조사를 받은 조정비는 우리경공으로 강등된 뒤 방주로 유배됐다. 방주로 쫓겨난 그는 기양제에서 2년 뒤 옹이 5년 983년에 불과 38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었다. 조정에서 조정미가 모범한 해명가 있다고 했을 당시 숙부 조정미의 억울함과 태종의 비정함을 도래했던 태종의 첫째 아들 조원자는 이듬해 옹이 2년에 985년에 조정미가 방주에서 병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못 이겨 공고에 불을 지른 폐태자가 됐다. 조원자가 시인스러운 사건을 폐쇄되고 태종에게 사랑받던 차남 조원희는 이 사건 후 992년 병으로 죽었다. 사후 조원희 집안 내부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전화초정을 박하 뒤집혀졌다. 태종의 뒤는 삼남초 원건이 뒤를 이었는데 그리가 송나라 바로 진정이다. 이상 송나라 태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매우 지휘 과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